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날짜는 8월 23일 월요일이고 9시 3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로 어떤 거를 올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채식주의자를 한 지 거의 4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제가 1년 정도는 비건, 아예 유제품이나 뭐 생선, 고기 같은 거를 전혀 먹지 않는 비건 단계에서 1년 정도를 보냈었고, 그리고 2년 정도는 1년 반이죠. 1년 반 정도는 제가 호주랑 네팔 그리고 인도에서 보내면서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비건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학교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고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울감도 조금 많이 있었고,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전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알바를 무작정 시작을 하고, 일단 생활하는 돈은 있어야 되니까요. 알바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었었어요. 이제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때 가장 기억 남았던 문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맑은 정신이 요구되고,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자마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자 했어요. 건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이 운동과 그리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먹는 거를 아예 비건으로 해보자고 시작을 했고, 운동은 헬스를 다녔는데 이게 헬스가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TV를 보면서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뛰거나 무거운 거를 드는 이 동작 자체, 반복되는 동작 자체가 조금 재미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헬스를 그만두고 이제 정신을 같이 수양할 수 있는 요가를 같이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비건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비건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은 막막한 게 있어서, 약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떤 고정관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비건, 고기 안 먹는 거, 그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책을 찾아봤죠.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책을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책을 찾아보고, 비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고 일단 실행을 했어요. 채식 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비건은 유제품이나 고기, 뭐 붉은 고기나 뭐 흰색 고기,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를 전혀 먹지 않는 거고요. 생선도 안 먹어요. 혹시나 이 채식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용어도 되게 많고 단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비건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현재 생선이랑 유제품 정도만 가끔 먹는 정도예요. 고기만 전혀 먹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이고요. 제가 그때는 아예 비건이었으니까 야채랑 과일만 섭취를 하는 단계였죠. 제가 시작을 하고 마트에 가서 스낵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제 초콜릿도 가끔씩 먹고 싶고 과자도 가끔씩 먹고 싶고, 그런데 가니까 제가 처음으로 영양분이나 뭐 재료 같은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 있는 과자 종류는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조금 고기를 빼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과자들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하고 저는 지금 먹고 있는 것만 항상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많이 과자들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동네 마트에서 파는 제가 먹는 그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인절미 과자, 굉장히 큰 봉지거든요. 2,400원짜리 굉장히 큰 봉지에 들어있는 인절미 맛 과자랑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과자, 꽈배기 같은 땅콩 맛이 나는 꽈배기 과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약과 같은 거는 제 입맛엔 너무 달아서 먹지는 않고 그때는 많이 먹었어요. 초콜릿 대용으로. 비건이 돼서 가장 불편했었던 거는 친구랑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날을 잡아가지고 뭐 식당을 보고 가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미리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가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 한 잔 마시자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출출해서 어디 뭐 김밥천국이나 가까운 데서 한번 욕이라도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김밥천국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쫄면. 어느 날은 친구랑 김밥천국에 갔는데 이날은 쫄면이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이날은 매운 게 너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쫄면 말고 다른 걸 김밥이라도 간단하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반 김밥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야채 김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야채 김밥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일반 김밥과 야채 김밥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냐면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일반 김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지 아니면 정말 야채만 가득 들어가서 야채 김밥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일반 김밥에서 야채만 추가해서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물음에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이게 가게에 가서 이게 재료가 뭐가 들어간지 육수는 뭘로 냈는지를 물어보면은 이게 직원들은 일단 뭔지 모르고요. 그 직원은 그러면 매니저를 부르겠죠. 그럼 그 매니저는 와서 왜 그러시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혹시 음식이 문제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먹고 싶은데 일단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밥천국에서 아주머니가 왜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채식주의자라서 저는 이거를 안 먹는데 혹시 이게 들어가면은 먹기 싫습니다라는 그 긴 문장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야채 김밥을 주문을 하는데 햄, 계란, 그리고 혹시 어묵이 들어가는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그 세 개를 좀 빼주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딱 뒤 돌면서 이제 본인한테는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되게 까다롭게 구네라고 속삭였죠. 근데 저희가 다 들었던 거고 저랑 제 친구는 그냥 뭐라고 한 거야 방금 이렇게 하면서 벙 쪄서 쳐다보고 있었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비건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정말 일단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요. 사회에서
이유리 씨가 했던 그 채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약간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어떤 부잣집 사모님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먹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저를 봤을 때 유난 떤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왜냐면은 자꾸 주변에서 왜 그런 거를 하냐. 고기는 먹어야 된다.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조금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폈어요. 책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먹는다고 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책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오히려. 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된 거죠. 1년 동안.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야채, 과일을 장보고 현미 위주로 밥을 먹고 요가랑 뭐 명상 같은 거는 꾸준히 매일매일 했고요. 그러면서 지냈어요. 항상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나가서 먹지 않고. 네. 이 책을 펴서 공부를 한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왜 하냐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려고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식습관이 있는 거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식습관이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면서 배운 점은 나는 저렇게 강요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웠어요. 일단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맛대로 그 사람의 선택대로 사는 거고 나 또한 내 선택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있어야 이런 힘이 있어야 버티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비건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되게 까다롭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되게 이상한 식성, 그러니까 왜 안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뒷부분이 약간 초현실주의로 가는 부분은 있는데 가장 초반에 이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가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이겠다고 여자 주인공 뺨싸대기를 때리고 그리고 팔다리를 잡아서 강제로 입안에 넣게 되죠. 이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정말 공감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저희 가족들이 되게 저를 이상하게 봤었거든요. 일단 그때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아는 지인, 친구, 아는 의사 선생님 다 나와서 이 이름들이 다 입 밖에 언급이 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보고 뭐 요즘에 살쪄서 살 빼려고 하는 거냐 뭐 건강하려면 별의별 이야기를 진짜 다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푸시가 심하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국 안에다가 몰래 뭔가를 막 집어넣어서 뭐 사골 육수를 넣는다든지 혹은 뭐 고기를 그냥 넣어서 그냥 준다든지 아무 얘기 없이 간만에 찾아온 손자에게 먹으라고 막 고기를 젓가락으로 해서 막 들이민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김밥 천국에서 겪은 일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겪은 거, 주변에서 겪은 거,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된 부분들을 보면서 개인은 권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거를 제가 이제 채식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를 막 음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돼도 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라는 것을 핑계로 굉장히 많이 제 권리를 침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튀는 거를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개성을 죽여야, 그래서 집단과 어울려야 뭔가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나 봐요. 몇몇 분들은. 일단 몸 상태는 비건 하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그 상태가 1개월 비건을 하고 나서부터 이 1개월이 지났을 때가 가장 체감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잘 잤고요. 그리고 일어나면 피곤함도 덜었고, 그리고 뭐 화장실에도 잘 갔고, 쾌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신선한 느낌? 어떤 굉장히 가벼운 느낌도 많이 들어서, 물론 저는 요가도 같이 매일 1시간씩 병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미각이랑 후각은 굉장히 발달이 됐다기보다 그 예전에 고기의 강한 육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음식들의, 다른 야채들의 혹은 다른 곡식들의 향을 느끼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음식에서. 그러니까 고기의 향이 지워지고 그 야채가 섞여 있는 고만 그대로를 먹으니까 다채롭게 향을 느낄 수 있고 다채롭게 이 미각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비건을 하기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닭 3마리 정도는 먹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진짜 닭을 좋아했어요. 치킨도, 깐풍기도 좋아했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좋아했고, 제 고기라면은 정말 사족을 못 쓰고 정말 잘 먹었는데, 끊고 나서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이 강렬했던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고기를 먹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탄 냄새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구역질나 할 정도로 강렬한 탄 냄새들이 저한테는 나요. 이 냄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걷다가 보면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을 둘러봐요. 이게 고기 장사를 하는 곳이 주변에 있지도 않은데, 주변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저기에 삼겹살 가게가 있어요. 이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되게 멀리까지 강렬하게 퍼지는 게 고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고기 냄새를 지금도 조금 못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데, 그러니까 몸에 더 이상 안 맞게 변했다고 하면은 맞을까요? 그렇게 안 맞게 되어서 지금도 전혀 땡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조금 재미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고기를 안 먹는 거를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시도하는 정말 고기 맛이 나는, 그렇지만 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완전
비건 버거라고 하는 고기가 나왔는데 저는 먹어봤거든요. 호주에서도 먹어봤고 원래 호주가 가장 먼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헝그리 잭스라고 거기에서 임파서블 버거로 팔렸었던 건데 그때도 한번 먹어보기도 했고 일단 정말 와퍼 맛이 나는 비건 버거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기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비건을 유지하고 있는 거였는데 고기 맛이 나니까 별로 땡기지는 않아요.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주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채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짝 엿보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고기를 참아가면서 채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아내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이거를 책에서 얻은 정보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나 고약한 경우의 원인 한 가지는 고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소화를 하지 못한대요. 이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고 3시간 동안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요소가 위에서 나오는데 이 시간 동안 이제 위 안에서 섞이면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가 올라오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비건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비건을 유지하려면은 굉장한 어떤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정말 필수고요. 한국에서 비건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비건을 하시는 분들은 응원해 주시고 가끔씩 비건들이 모이는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빵집 이런 것들도 가서 선물을 해주시거나 같이 먹으러 가면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많이 쓰시거든요. 시간을. 요가를 인도에서 배우려고 마이소르라는 곳에서 남쪽에 있는 거죠. 인도에. 거기에서 한 달 정도를 생활하면서 계속 이 비건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기차를 타고 위로 올라오면서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 바라나시나 타지마를 갔었고요. 이 이후의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